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3일 오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가치는 지켜져야 하며 이준석은 지켜져야 하며 이준석은 보호돼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어제 오늘 제가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린다 하고 방송 시초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오후에 열어보니까 임상황이 고고싱 하시는 분이 3만원 냈고, 그 다음 미세스 김인가요? MS 김이라고 하시는 분이 5만원 냈고, 그리고 없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내시는 분들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참으로 섭섭합니다. 고고TV를 그렇게 오래 보시면서 몇만원이 돈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까워서 못 내시는 분들 참으로 섭섭합니다. 고고TV에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제 돈 쓰고 제 시간 쓰고 제 노동력 쓰고 제 머리 쓰고 삼겹살은 구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지켜져야 한다. 이준석이를 갖다가 음해하고 모략을 한 강용석이가 있었죠. 강용석이는 요번에 0. 몇 프로 하여튼 4만 몇천 표 얻어서 나가 떨어졌는데 그놈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걸 받아서 국힘에서 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에 의해서 징계위를 4월 달에 열었고 지방선거 끝난 후에 열겠다 그러는데 젊은이가 도덕적이라는 것은 그 참 힘들죠. 고고TV를 들으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고고TV와 5, 60대 동년배이신 분들이나 또 20대, 30대 남자애들 순결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남성의 동정을 가지고 그 불같은 욕정을 갖다가 주체 못하는 것은 20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비대위원으로 있을 적에 한 12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이준석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 하고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젊은 친구가 그럴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엔 공적인 인물이었는데 그거를 강용석이라는 쓰레기 양아치에 의해서 밝혀지려고 음해를 했다는 거죠. 밝히려고. 이준석이가 돈을 해먹었어요. 민주당 애들 같이 이준석의 말대로 강박에 의한 협박으로 저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김지연이 같이 또는 안희정의 김지연 비서같이 또는 저기 민주당 박원순의 비서같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거로 정치인 하나를 내치면은 미래 정치인을 하나 내치면은 누구도 정치할 수 없고 국힘은 그 꼰수기들 나이 먹고 늙은 사람들만 득실득실한 그 늙은 당에 수구당에 이준석을 해하려 그러면은 국힘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준석이 같은 경우도 징계위가 이제 곧 열릴 것 같아요. 지선이 끝나자 기자들이 그것만 묻고 다니는가 봐. 징계위, 성상납, 증거인멸. 이준석이가 오늘 하는 말이 있죠. 떳떳하다. 내가 꿀리는 게 있다면은 강용석의 복당을 받아줬을 것이다.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 성상납 의혹건하고 또 그 7억이란 각서를 써준 증거인멸 그런 거는 그건 7억 각서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썼는지 그거하고 강용석의 복당 문제는 다르죠. 강용석의 복당 문제는 그 쓰레기가 돈충이 돈벌레인 강용석이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연예인, 정치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기 위해서 아랫도를 벗겨가지고 그런 난잡한 짓을 한 놈을 국민의힘에 받아들이고 김원혜하고 단일화를 했으면 국힘은 망하는 코스예요.
그것 때문에 이준석이가 복당을 안 받아줬죠.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그죠? 얼마 전에 그 정미경이가 나와서 정미경이가 어느 정도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뭐 정미경이 뭐 60도 안 됐어. 뭐 조카와 같은 마음으로 큰 조카와 같은 마음으로 이준석을 비호를 했죠. 사실상 있었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가 없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김기현이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응? 김기현도 그거 나이 얼마 안 됐어. 이준석 같은 큰 조카 있을 거야. 아들은 아직까지 이준석 나이만큼 안 됐을 거고. 김기현 강의가 나와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준석이가 그런 성상남이나 증거인멸, 돈을 받아 먹었다는 증거인멸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놔뒀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요? 이준석이가 아니 뭐 이준석이를 청와대에서 문재인 쪽에서 민정 라인에서 일부러 조사해가지고 그걸 밝힌 것도 아니고 몰랐다는 거죠. 그 김기현이가 하는 말이 또 있었죠. 김은혜가 그 부정 청탁을 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김은혜도 그러고 김기현도 그러고. 그러게 안 그래요. 그만큼 김은혜는 당시에 영향력이 없는 친구니까 그런 거 일부러 건드리지 않죠. 공기업에 다 그 사회 영향 있는 사람들이 다 추천을 하고 아름아름 부정 청탁을 하니 그거 뒤집지는 않죠. 이준석으로 돌아가서 이준석이가 지선 끝나고 이틀 만에 오늘 기자회견을 했나 봐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핵심이 뭐냐? 강용석이 의혹을 제기한 성상납 증거인멸 문제. 그건 있어도 상관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당시 이준석이가 26살, 7살이었는데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권력을 등에 업고 아이고야 대통령 측근으로 가서 버리니까 오만 놈들이 말이야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용돈 주고 그랬어? 폭회수가 있어요. 그 대전에 무슨 좋은 룸사롱이 있다고. 서울에 0.1%짜리도 아니고. 이준석이 총각이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인을 매장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힘 쪽에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만을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도 망하고 지금 이재명 파와 문재인 파드가 이제 혈전을 벌일 거예요. 이제부터 혈전을. 나도 그거 이재명이가 뚫고 나가냐 살아남느냐 586이 얼마만큼 용퇴하느냐가 관심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한 2번 더 망해요. 총선 전까지. 총선 전이면은 체제 정비가 돼요. 근데 국힘은 2번이나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 인구 분포, 투표율 분포 대비를 보면은 그래도 이겼다. 한 표라도 이겼고 한 표라도 이겼으니까. 이게 이겼으니까 국힘 같은 경우는 개혁을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꼰수기, 자한당 세력, 미통당 세들이 그대로 다 복귀를 해버렸어요. 그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윤幹部, 윤핵관들이 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이 할 수 없이 선거 2번의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이준석이가 당대표로서 이기고자 했던 거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럴 수뿐이 없었다. 근데 너무 과했다. 상대편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우리 2030 남자가 아니면 2030 여자애들을 조롱했고 갈라치기를 했다. 남녀 갈등, 제주 서울을 갈라치기 했다. 그건 잘못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은 이준석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도 미칠 것이다. 미쳤을 것이다. 대선과 지선에서. 왜? 고고TV에는 안 미쳤다고 봐요. 왜? 꼰수기 늙은 정당 개혁하지 않당 국힘에서 이준석을 보고 표를 찍은 5060 신진 중도 개혁 보수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되고 보호돼야 되고 최소한 이준석은 그의 원대로 상계동에 출마해서 국회의원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지 전도양양한 이준석이란 젊은 정치인을 당에서
당대표인 이준석이를 그 밑에 조직인 윤리위에서 또는 윤핵관화된 꼰수기들이 성 문제 가지고 징계를 갖다가 했을 적에 어떤 징계를 네 가지가 있는데 경고만 받더라도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새롭게 부상한 이준석류의 정치는 없어질 것이며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은 어떻게든 보호돼야 되며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오늘 그 기자회견 한 거 보면은 두 개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내가 성상납을 받았고 내가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것을 갖다가 부정하려고 증거 인멸을 교사를 했다면은 그걸 갖다가 징계위원이 그럼 징계위가 너희가 열려면은 공개적으로 열고 나도 항변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도 연락 온 적이 없다. 윤리위가 있으면은 내가 참석하나 해서 공개적으로 해라. 너희들끼리 사바사바 해가지고 강용석과 붙어먹은 놈, 김원혜와 붙어먹은 놈, 윤핵관과 붙어먹은 놈들은 밀실에서 나를 징계하지 말라. 나를 불러서 공개회의를 하라. 맞는 소리예요. 응?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보면은 윤리위가 국힘의 윤리는 한없이 정치적인 몰입의 집단이다.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당대표를 갖다가 하부조직인 윤리위에서 당대표를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듯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준석은 지켜줘야 한다.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은혜가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가 사흘 전에야 위기를 느끼고 자기한테 지원 요청을 했다. 그죠? 그 사흘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자기는 모른다. 즉 강용석과 김은혜가 단일화를 위해서 비딩을 했다는 거죠. 비딩을. 그 김은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영향 없어요. 정치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부족한 애예요. 요번에 60, 70, 80 나이 드신 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어떻게든 김은혜를 당선시키려고 그랬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죠? 최고 윤핵관이라고 막판에 자기가 질러버렸죠. 김기현이나 권성동이나. 이준석이는 윤핵관이다. 그 말을 못했죠. 왜?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하고 어느 정도 긴장관계는 있어요. 이준석의 개인적인 문제와 또는 이준석의 정치개혁과 혁신 문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이준석이가. 근데 너무 이준석이가 말을 뱉고 상대편을 너무 희롱과 조롱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고고TV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이준석이가. 그런데 싸가지가 없는 게 그죠? 그리고 대중 이미지가 정이 없는 게 인정이 없는 게 자꾸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안함 용사들 보고 울고 광주 내려가서 울고 그런 정치적인 행위하고 정치적인 사건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응? 그걸 좀 고쳤으면 좋은데 그거를 못할 거예요. 이준석이가 혼자 똑똑하고 혼자 영민하고 혼자 박학다식해서 그런 거예요. 하버드대를 나왔다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지켜줘야 하는데 그거 선거 3일 전까지 3일 전에 지원을 김은혜가 요청했는데 몰래 뭘 하려고 했다. 근데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겠죠. 그죠? 권성동이가 그랬죠. 선거 끝나고 나서 김은혜가 석패했는데 김은혜는 완패구도였어요. 처음부터. 완패구도였다고. 근데 워낙 60, 70, 80 노인네들이 그냥 몰표를 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국힘은. 응? 여성 중도는 전부 다 김동연으로 간 거에 대해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국힘은. 나이 먹은 당이 돼가지고. 응?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선거 끝나자마자 한 말이 단일화했으면 이겼을 텐데 아쉽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나 김은혜가 윤핵관들이죠. 권성동이가 말하길 최고의 윤핵관은 김은혜라 그랬으니까 윤석열, 김은혜, 권성동 트라이앵글이었다. 응? 그들이 강용선과 단일화를 도모했는데
김원희는 안철수 같이 간을 보다가 중도층의 소굴이 떨어질까봐 혼자서 들어갔지만 결국 쳤다. 응?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부터 말하고 합시다. 그래 이준석이가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2년은 그 총선이 2년 정도 남았으므로 당 개혁 혁신을 해야 되겠다고 혁신위원장에 최재형을 앉히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최재형은 정치 영향도 없고 공무원 출신이고 윤석열과 마인드가 비슷하고 늙었고 그죠? 그러면은 혁신위원장을 앉히려면은 차라리 혁신위원장도 내가 볼 적에 그 이준석이 여러 그 나이 먹은 꼰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최재형 앉혔을 거예요. 혁신위원장 앉히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아요. 김세연이 같은 경우도 있고 유승민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천하람 같은 애 아마 앉혀보자. 천하람 같은 애 전라도에 그 천하람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젊고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보수를 앉혀야지. 최재형이는 대애국감만 보수지 정치를 뭐를 알며 지금 이겼다 그러지만은 국민은 곧 국민의힘은 곧 좀비와 같이 변할 거예요. 그래 이준석이가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간접인 안철수가 분당에서 그냥 그저 주워 먹은 거야. 분당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주워 먹고 당대표를 노리니까 이준석이 하는 말이 비개혁적이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당대표를 하면은 당대표에 출마해가 하면은 자기가 그거를 저지하겠다. 자기는 당대표 도전 의지가 없다. 재도전 의지가 없다. 그래야 되죠. 일단은 이준석이는 상계동 국회의원부터 돼야 돼요. 나 같으면 상계동 어떻게 고집 안 해. 요번 같은 경우에 분당 갑을 이준석 같은 애를 때렸어야 된다고. 지가 나간다고 뻗혀야 돼. 왜 안철수가 나가냐? 보수의 중심은 국힘이요. 국힘의 중심은 나요. 내가 나가야지. 안철수란 게 굴러온돌이 나가냐? 들어가서 굴러온돌이가 말이야. 나를 갖다가 징후로 윤핵관이란 징후로 쳐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래 이준석이 아직 순해요. 사회과학적인 머리만 있지 정치적인 공작이 능하지 역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최재형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말이 이준석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대선과 재선을 이겼던데 그러나 당내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준석 징계위와 혁신위는 별개다. 방패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단발마같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 까는 거야 그냥. 응? 이준석은 지켜줘야 한다. 그 2030 너희들이 할 일이야. 2분만 더 하죠. 안철수가 분당을 거저 먹었죠. 숭늉에 물만 하고 후루룩 마셔 먹었어. 우물가에 가서 숭늉 먹은 거야. 그런데 김원혜가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계양을도 이재명이 되고 경기도 뺏기고 김원혜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어떤 식으로 공기업이든 그런 데 보내겠죠. 윤석열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쑥밭이 된 거야. 쑥밭이. 안철수가 대권 주자? 당권 주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김원혜 같은 경우 그냥 분당 가변에 있으면 됐지. 그걸 갖다가 안철수한테 그냥 헌납해버리고 자기는 이제 윤핵관으로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해가지고 5년 후에 김원혜도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 정권도 완벽한 정권 없어요. 엉망이 돼버렸잖아. 그죠? 이준석이도 그런 거 알 거예요. 아는데 당대표 입장으로서 또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쫓아내면 안 되고 그대로 이준석이 스스로 혁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좀 큰 정치인 되려면은 장거는 좀 말하지 말고 아무리 30대 37인가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김영삼을 보라고 26살 때부터 6살 때부터 그 사람이 김영삼이가 26살 때부터 30대 후반 가면은 40대 기술원이 전면에 서고 원내 총무를 하고 그러잖아요.
쉽게 원내 대표 요새 같은 경우에 크게 놀아서 그래요. 근데 이준석이는 요새 신세대들이 그런데도 신세대 그런 마인드도 유지하고 좀 큰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어? 그러나 이준석이도 가치가 있어요. 늙은 꼴통들만 있으니까 국힘이, 공무원들만 있으니까 이준석은 민간인 출신 아니에요. 젊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